시작하기 전에 계약하던 거 조금 더 얘기하고 수업 들어갑시다. 어차피 이 수업은 우리가 처음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뭐라 그러나 처음부터 거부감을 갖고 가지고 것보다는 서서히 익히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기초 기상학 과정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기상학 개론을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한 다음에 할게요. 자, 그래서 뭐를 보냐면 나눠준 전단지 종이 한번 보세요. 그 뭐냐면은 저기 칼라로 이렇게 인쇄된 게 여기 뭐냐면은 최근 거예요. 2019년 6월 29일 날 그 US 투데이에 실린 그 내용이거든요. 인터넷에 있으니까 위에 저기 앞에 저기 웹 주소 있잖아요. 거짓말인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는 있어요, 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물론 지금 미국이 지금 최호황이라 가지고 지금 뭐 취직 다 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트렌드는 안 변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러나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옛날에 저기 우리 아시아권 시대가 이렇게 됐던 그런 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 의해서 저기 뭐 문명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니까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문명이 흐르잖아요. 문명은 높은 데서 낮은 거로 흘러가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됐는데 지금은 2차 대전 저기 이후에 그 트렌드는 어떻게 됐어요? 태평양 시대가 돼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이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트렌드는 안 바뀔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전공별로다가 그 연봉하고 그 취업률하고를 합해가지고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뒤에 있겠지만 원래 저기 취업률이 제일 좋은 건 역시 교사예요. 근데 교사는 연봉이 낮고, 그래서 저기 이 가점을 이렇게 줘가지고 제일 좋은 것이 지금 저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가 이 기상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기상학이 이렇게 되면 저기 됐을 때는 뭐 미국에서 그렇게 하루 아침에 뭐 이 기상학이 최고로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상학 되면은 그 취업 못한 사람이 0.58%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취업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연봉이 7만 불, 그러면 한 8천만 원쯤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연봉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그 보통 무슨 자기 일반 학위 갖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마스터스 디그리, 그러니까 석사가 되는 것이 보통 64.1%니까 굉장히 학력도 높아진다는 소리야, 기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그 다음이 이제 농업경제 하는 거고, 그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뭐 25위까지 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내 나름대로 생각나는 말을 썼으니까는 시간 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물론, 이게 일본이나 지금 미국은 호황이라서 지금 뭐 100% 막 뭐 취업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좋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옛날하고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뭐 우리 기상청이라 그러면 60의 기상청 여기 제대해가지고 뭐 그전에도 뭐 조금 뭐 우리 전문의 협회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기상이 뭐 고문 일 하는 일은 조금 있기는 하고, 뭐 일부 이런 사람들이 기상 업무들을 좀 하면서 좀 럭키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해봐야 65세까지 일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뭐 자식들 보고 이러다가 끝났잖아요. 그건 우리 기상뿐이 아니라 어느 분야나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잖아. 지금은 뭐 60살이거나 어디 가서 뭐 경로당도 못 들어가고 어디 가서 애 취급받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지가 뭐 고등학교 교장 선생하고 뭐 이랬어도 요즘 뭐 아파트 경비원 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보면은 나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지금 이렇게 일하다 조수로 봐가지고는
최소한 70에서 75세까지는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때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65세에서 75세 한 20살 이렇게 정도가 늘어나면 여러분들은 75세에서 80, 아이고 잘하면 90, 심하면 100살까지 일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 일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다른 분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물리나 화학 이런 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기상은 전국에 7개 대학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과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물리일 거 아니에요. 물리가 100개 넘는 대학에서 물리과 설치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 다잖아. 막 쏟아져 나오지. 근데 우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실례를 딱 들어줄 테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쫙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라를 비교할 때 GDP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GDP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거에서 일부분을 후진국에서 쓰게 돼 있어요. 전 세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것 중에서 많은 그냥 저거를 코이카라는 데서 코이카의 꿈이니 뭐 이런 거 뭐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뭐 샘물파고 뭐 이런 데서 쓰고 뭐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 코이카하고 나이파라 그래가지고 뭐 둘 비슷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그 제3세계들이 우리나라를 담고 싶어요. 그래서 행정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의료는 어떻게 됐는지, 교통은 어떻게 됐는지 해가지고 이 코이카에서 각 제3세계라고 볼 수 있죠. 저개발국가 거기다가 이렇게 설문을 띄워가지고 너희들이 한국에서 뭘 배우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기상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분야는 공무원 은퇴해가지고 거기 가서 1년 이렇게 근무하면은 제3세국에서 일하면은 연봉 한 8천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비행기 싹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그거 나가려고 그냥 진짜 머리가 터지게 경쟁률이 세요. 근데 우리 기상은 처음에는 없다가 이제 기상이 생겼는데 그럼 기상 나가라 그랬더니 우리 영어 못하는데요. 뭐 이거 자격이 안 되는데요, 막 그러는데, 저쪽에서 원하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어학 못해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생긴 게 몽골이야. 그래서 몽골에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몽골이 월급들이 우리나라 2, 30만 원 정도래요. 근데 그래서 통역할 사람이 개인적으로 고용을 했는데, 20만 원을 주고 고용을 하면 비서로 쓰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여기 배제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거기서 돼서 몇 년을 거기서 이렇게 계속 오는 사람마다 통역해 주다 보니까 정식 직원이 됐어. 몽골 기상청에서. 그렇게 해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몽골도 가고 뭐 세네갈 뭐 지금 남미 쪽으로도 가고 막 가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사람이 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제약 조건을 줬지. 3번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예요. 다른 데서는 택도 없어요. 그거 한 번 하려고. 그리고 한 번이면 끝이지 어디서 2번을 해. 근데 우리는 보통 2번, 3번씩 다 하고 있고. 나하고 같이 회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베트남 가 있고, 보통 뭐 과테말라에도 가 있고, 멕시코에도 가 있고, 막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대학교 졸업하고 뭐 30에서 60은 어떤 수를 써든지 아마 어떻게든지 다닐 거예요.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알바만 해도 뭐 정년퇴직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뭐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 뒤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뒤에서는 오히려 전공이 더 필요하고 그걸 해야지. 60 넘어서 폐지 주스러 다니고 아파트 경비하고 뭐 직업에 귀천은 없겠지만 뭐 길거리에서 뭐 여기 뭐 어르신 일자리 해가지고 깃발 들고 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지금은
기상 회사가 지금 한 200개 정도 있는데 영세에서 공무원보다 월급이 적어요. 하지만은 지금 이거 보세요. 이제 일거리가 늘어나잖아. 여기에 누가가 다 정년퇴직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잘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이거 아니다. 웬만하면 하시라는 얘기죠. 딴 거보다 낫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30에서 60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공무원은 다 이제는 옛날하고 들어서 여러분은 공무원을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공무원이 물론 관세청 공무원, 국세청 공무원 조금 낫다고 하지만은 그거 원래 봉급은 똑같은 거 아시죠? 공무원은 호봉수하고다가 급수하고 호봉수로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세무서 많다 그런 건 음성세입이 많다는 소리야. 그거 좋아했다면 큰일 나지. 이제 점점 옛날하고 달라지잖아. 그런 거 좋아했다간 아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 똑같다는 소리야. 그러면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상을 선택했으면 오히려 잘하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지금 초창기 때는 지금 여기 와서 워낙 그때는 가르쳐 주는 데가 없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벌써 기상이 안 알려졌어. 근데 벌써 이제 좀 눈치챈 사람들이 생겼어. 기상청이 공무원 되기 쉽다는 걸로 좀 많이 눈치챈 것 같더라고. 근데 문제는 요즘 안 뽑아가지고 아까 그런 이유를 안 뽑아간 거예요. 외주를 줘가지고 지금 이제 다 풀렸다고. 그러면 이제 곧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남들 4년 한 걸 지금 여러분들 지금 최소한 1년에 지금 다 하자는 뜻 아니야. 이거 하고 기상기사 따고 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1년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하면은 실력은 쌓이게 돼 있고 그 실력이 어디 가요?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실력은 30에서 60살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60살 이후에 더 빚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상청에 들어가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기상청에 들어가시면은 기상청처럼 놀기 좋은 데가 없어요. 왜? 전국에 깔려 있고 전국에 동기가 있고 그러니까는 어디 가도 동기들이 뭐 안내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젊은 시절 잠깐 동안에 그냥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밌으면. 재밌어요, 기상청이. 야근하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해도. 그렇지 마시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영어를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상청에 들어가서 하면은, 여기서 마친 정도의 실력만 가지면은, 그 실력 가지고, 내가 발령받은 데에 있는 국립대학교 쪽으로 가셔서, 나 기상청 다닌다 그러고, 대학원 다니고 싶다 하면 다 받아줍니다. 대학원은 대학하고 틀리잖아. 교수님이 뽑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다 성적 준다고요. 아시죠, 그거는? 대학하고 틀리잖아. 그래서 각 대학들이 기상청 출신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걔들이 와서 뭐 일기도 그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이러거든요. 거기서 특히 또 일기도도 그릴 줄 알고 일기 분석할 줄 알고 그러면은 대학원 강의 맡길 수도 있어요. 요즘은 조금 힘들어졌는데 그전에 많이 하고 특히 이 공주대학 같은 거는 대전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래서 자기 학부대학을 꼭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학부가 대학이 어느 대학 출신인가가 중요하지 석사 박사는 어느 대학 출신인 거 안 따져요. 꼭 따져도 학부 맞고 따지잖아요. 그렇죠?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서울대나 미국에서 박사 받아도 꼭 어디 지방대 출신 이러죠. 서울대 출신이 지방에서 박사 돼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러지 학부 갖고 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이 그러니까 너무 이 석사를 자기가 다 다녔던 학부로 구집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그리고 가능하면은 국립대학을 원하세요. 그래야지 등록금이 비싸잖아. 등록금 엄청 비싸잖아. 국립대학에 가서 하시고 그러면서 영어를 착실히 좀 준비하셔가지고 토익을 준비해가지고 토익이 한 80 우리 때는 700점대 갖고도 다 나갔었는데
지금은 아마 800, 900이 넘어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상청에서 공무원이 되면은 그 장기하고 단기하고 해서 국비장학생을 뽑거든요. 그래서 한 900점 넘고 그러면 그 단기 같은 거 받아가지고 뭐 회의나 뭐 이런 거 저기 뭐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외국 공부를 조금 이렇게 구경 좀 하시다가 이제 단기, 장기 그거 딱 따셔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저기 뭐야 어드미션을 각 대학이나 뭐 이런 데 내가지고 딱 마음에 드는데 딱 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저기 본인만 주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도 생활비 다 줘요. 그래서 많이 주지는 못하지. 보통 그래서 한 3년 정도 주니까 그때 이제 코스업 다 맞춰놓고 해서 다시 귀국한 다음에 그래서 자료 준비해서 논문 준비 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한 학기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휴직하고서는 가서 학위 받아오고 그러면 공부하는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그냥 그거를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 가서 석박사 하려고 되지 않아도 되고 박사는 가능하면은 국내에서 비싼 돈 들이고 어려워요. 국내에서 하기가 더 국내에서 박사 받기가 더 힘들다고. 왜 그러지?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도 지금 외국인들 엄청 많죠. 외국인 학생들 중국에 걔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들이 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다 학위 따가잖아요. 실력대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하다면 실력 없으면 특히 뭐 박사를 실업자 만들겠어요. 안 되지. 외국 가면은 관계 없잖아요. 외국인들한테는 학위 막 남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박사 받기가 더 쉬운 거예요. 국내보다 외국이가 더 쉽다는 소리라고. 영어만 조금만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신 이건 뭐 아직은 뭐 들어가기도 전에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치겠지만은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은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중에서 하나 요거 정도는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또 하나 이거 준 거. 이게 기상에 관한 이 자격증이 기상 감정 기사가 있고 기상 예보 기술사 있고 기상 기사가 있는데 기상 기술사는 어려워요. 이건 박사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상 기술사가 되면은 박사 학위 가진 거하고 똑같아 가지고 요즘은 안 뽑는데 한 번 뽑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박사하고 똑같이 특채 같은 거 할 때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렵고 그리고 시험도 한번 보세요. 근데 우선 이거 기상청에서 좀 문제 있는데 이 기상예보 기술사가 되면은 기상청에서도 좀 대우를 해주고 뽑고 그래야 되는데 시험은 어려운데 뭐 특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요. 보세요. 필기시험 접수한 게 8명, 뭐 15명 뭐 요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애는 한 명도 안 붙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은 면접을 보는 거예요. 구술시험. 사실 구술시험이 더 어렵죠. 뭐 아느냐고 물어봐가지고 즉각 대답 못하면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한 명 보통 4명 뭐 이렇게 됐는데 한 명은 이거 사실은 자를 건데 빵이 되면은 문제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작년에 12명이나 이렇게 많이 붙은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붙여줬네. 내가 키넷에 들어가서 뽑았는데 잘못된 건 아니겠지. 이렇게 많이 붙으면 좀 그렇다. 그렇게 해서 야만 예보 기술사가 있는데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상 감정 기사하고 기상 기사가 있는데 기상 감정 기사가 필기 시험이 기상 통계가 들어가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게 2012년이 1회고 2013이 2회거든요. 그때 2명하고 1명 막 이렇게 뽑다가 요즘 너무 적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요즘 5명, 6명씩 뽑아주는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따면은, 지금 5과목이잖아요, 시험이? 5과목이 한 과목이 20문제에서 100문제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거든요. 거기에 5점을 플러스 시켜주겠다는 뜻이야. 이거 굉장히 높지. 그러니까 이거 안 받고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문과 애들 그냥 안 봐도 이거 안 보고도 그냥 한국사 잘 보고 뭐 국어 잘 보고 가서 붙고 그랬는데 이과 출신이라면 이거 안 보고는 못 붙어. 그래서
반드시 벌써 지나갔네. 3월달에 시험 봤지. 이거 2차예요. 그러니까 꼭 붙어야 돼. 그러면 5점 가점이 생기니까 되죠. 그 요즘 커트라인이 75점인데 거기 5점이 확 들어주면은 60몇 점 맞아도 붙는다는 소리 아니야. 그 70몇 점이 이거 5점이 가점해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상 감정 기사나 기상 기술사는 어렵고 기상 기사예요. 근데 기상 기사도 보시면은 보통 400에서 한 600명 정도가 필기를 보면은 60% 가까이 필기가 붙어요. 이거 다른 기사 시험이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너무 적게 나오면 우리 기상이 다른 데는 이건 뭐 10,000명 막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 기상은 사람이 찍어가지고 이 성적이 보는 게 사람들이 안 보면은 지원들을 안 해가지고 없어진다고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가능하면 붙여주려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험을 붙여. 특히 실기 시험이 40점 이상 40%에서 60%까지 붙여줬던 거예요. 다른데 이렇게 실기에서 이렇게 합격률이 40에서 60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통 뭐 400에서 한 600명 정도가 보면은 한 300명 정도가 붙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은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붙어왔었는데 작년부터 그 실기가 조금 틀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졌어. 이 예보 쪽으로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배우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여간 그래서 작년에 99명이 그래서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따야지 특히 이과 출신들은 이걸 따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사나 국어 이런 거 약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올해 아마 8월 달에 시험 있을 거고 8월 달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기는 10월 달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붙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상 기사하고 기상 감정 기사가 뭐냐? 자, 아까 우리 기상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셨고 잘한 이유가 당장 취직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녁에 있는 삶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상 감정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기상 감정 기사가 조금 이렇게 합격률이 적은데 이거를 기상청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따시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그때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되면은 그때쯤 은퇴하시려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지금 변호사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간 많으니까 이거 얘기 조금 더 합시다. 그래서 이게 기상 감정 기사가 뭔지. 자,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자동차 됐을 때 보험이란 거 없었죠. 그래서 사고 한번 빵 나면은 그때는 운수사업에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도 하셨었지만은 운수사업이 뭐라 그러나 운 갖고 하는 거야. 사고만 안 나면 돈 버는 거고 사고 나면 쫄딱만 집까지 다 팔아서 다 메꿔줘야 됐었어. 그런데 그래서 뭐가 생긴 거야? 보험이 생겼잖아. 그래서 보험이 생겨서 보험이 드는데 그나마도 안 들고 뭐 무보험 들고 있는데 이쯤이야 정착해가지고 다 들죠. 그 다음에 사고가 빵 났어. 그러면 손에 그 사정사가 따가지고 이거 3대 7이네.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게 또 얘기가 좀 길어진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농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농사가 우리나라의 GDP의 대부분이 농산물이니까 그렇게 되고 온 국민의 뭐 7, 80%가 농부였고 뭐 그러던 시대에 있었잖아.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보면 그러면 그래서 이 농사가 국가에서 하는 뭐 최고의 아니야. 그래서 이게 풍년이 들고 승년이 들고 그러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술이 있어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천심이라 그래가지고 뭐 승년이 뭐 계속 뜨고 그러면은 뭐 왕이 부덕해서 됐다느니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가물고 막 이러면은 왕이 지도해서 뭐 기우제도 지내고 막 이런 그래서 뭐 농자 천하지대분이 뭐 이래서 쭉 내려왔었잖아. 그렇게 해서
되다가 이 6.25를 거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 6.25가 아니지.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일본 사람이 놓고 간 그 땅을 북한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방법을 했었지. 우리는 유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유상 분배를 해줘서 그래서 쭉 나눠서 했는데 그때도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은 병충해 많고 기후에 되고 농민들이 못 살고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중고가제라는 걸 썼어. 그래서 가을에 정부에서 쌀을 비싸게 사.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죠. 그러고서는 그 쌀을 정부 창고에다 놓고서는 계속 싼 값에 도시에서 파는 거야. 이중고가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는데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 혼자만 살면야 그렇게 되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지금 산업화가 되고 무역을 하고 막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자유무역주의를 지금 주창하는 거야. 그건 뭐야? 비교우위에 의해서 자기가 유리한 걸 선택해서 하는 거죠. 아니야. 쌀을 농사 짓는 게 유리하면 농사 짓는 거고, 테레비 만들어서 팔면 테레비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를 했어? 테레비 만들어서 파는 걸 정한 거지. 그래서 이 미국에 테레비 같은 거 공산품 수출하고, 그러면 미국에서 쌀 같은 거 사기도 하고, 쓰고 많이 사라 그러고 뭐 되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그런 거지. 그렇게 되면 미국 농부하고 한국 농부하고 안 되지. 같은 조건에서 농사 짓게 하라는 소리 아니야. 불리하잖아, 미국 농부가. 쌀은 정부는 우리나라는 농사 짓다가 되면 수제의원 같은 거 걷어주고 또 뭐 과잉 생산되면 엎으면은 그 보상비 주고 막 이래요. 그거 주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같은 조건으로 되는 거지. 그거 안 하면은 너희 나라 테레비 안 사겠다 그러는 것이 그 WTO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야? 저거를 듣는 거야. 농수산물의 보험을 드는 거야, 보험. 그래서 농사에서 실패하면은 보험금을 타서 먹어라. 근데 지금 보통 시골 농부들이 나이들이 많고 뭐 이래서 이해를 못하고 잘 안 듣고 막 그래. 그래서 정부에서 장려를 하려고 어떤 심한 데는 지자체에서 5%짜리도 있었다 그랬는데 10%만 농부가 내고 나머지 90%의 보험금을 지자체에서 내줘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서 농사가 망치면은 보험금을 타는 거예요. 자,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에 저거 주고 그랬을 때는 피해가 나고 그러면은 큰 돈을 우선 재해 선포하고 예산을 특별히 하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 임시 재정으로 끄는 거, 그 돈 있잖아요. 그거로 해서 갚아주고 아니면은 수재의원 거둔 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은, 농협 직원 하나하고 이장이 이렇게 지 마을 쭉 들어가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구청 뭐 이런 데서 돈 나오면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사람이 하다 보면 내가 이장이라도 그렇지. 나하고 친한 사람은 조금 많이 주고 싶고, 나하고 좀 싸운 일 있고 그러면 좀 적게 주는 건 인지상정이란 말이야. 그래도 받는 사람이 나하고 싸웠어. 그래서 조금 줬어, 돈이. 그러면 돌아서 자르시기를 다음에나 뽑아주나 보다고 요기를 한번 하지 가서 뭐란 말은 하지 않는다고. 왜? 공짜로 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하다못해 10%라도 내 돈이 들어갔어. 그런데 피해가 났어. 이장이 와가지고 얼마라고 했는데 옆집은 100만 원이라고 나는 50만 원 줘? 가만히 있겠어요? 칼부림은 하지. 그럴 거 아니야.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기상감정사가 하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기상감정사가 뭐냐면 필요하겠죠. 이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상감정사는 지금 되는 것이 기상예보, 원래는 기상기사가 기상예보기사야, 원래는.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말을 만들어서 기상기사가 된 거야.
기상 예보 기사고, 그 다음에 기상 감정 기사야. 감정 기사. 그러니까 예보하고 감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상은. 쓰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따기 쉬운 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관측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런 관측 자료를 가지고 이 지역이 대표되는 이 지점에 예보를 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예보 발표하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 아니고 여기 살고 있잖아. 그래서 자꾸 예보를 좀 세분화해 달라 그래가지고 자꾸 옛날보다 자꾸 여기 좀 세분화된 건 사실이야. 그렇다 그래가지고 국민이 요구한다고 관측소 많이 세우고 이거를 무수히 늘릴 수는 없잖아. 국가 예산도 있고 있는데 예보에다 돈을 다 처발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이 모든 국민이 아니잖아. 내가 무슨 특별히 기상 관계된 일을 하니까 그런 자료가 필요하잖아.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예보를 해준다는 건 낭비지.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내는 거는 기상청이 내고, 아까 기상회사가 한 200개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때 이제 이 기상 예보 기사 자격증이 있고 기상 예보사 자격, 여기서 나오면 기상 예보사가 되고 기상 감정사가 되는 거야. 면허증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일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세분화도 되는 것도 있지만은 장기 예보 같은 거 할 때, 지금 장기 예보 굉장히 거칠게 나오잖아. 올 여름 예년보다 덥다, 춥다, 강수량 많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 그거 갖고는 모피회사라든지 빈가에서 못 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 예보회사에다가 내서 이런 민간 예보사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정밀한 예보들을 내는데 쓰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기상 예보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따고 싶어하는 기상 기사 자격증은 이런 데 쓰는 거야. 그러면 기상 감정 기사는 뭐냐면은 이거하고 다른 개념이야. 뭐냐면은 어느 날에 이렇게 있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어. 그냥 특정한 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근처에서 사건이 났어. 근데 이게 요 자료가 마침 여기 관측소가 있다 그러면 얘기가 되지. 그때 바람이 얼마큼 불었는지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없잖아. 그러면 주의값을 가지고 요때의 기상을 복원하는 거. 다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기상 감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지역에 지금 피해를 봤다 그랬잖아. 지금 피해가 봤는데 여기 관측소가 여기 이 지역이 다 피해를 봤는데 기상 관측소는 여기 있어. 그래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서 여기가 피해가 많고 짙고 그러는데 이 값은 이가 값을 알 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복원을 해가지고 여기가 피해가 많고 여기가 피해가 적었다,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것이 기상 감정 기사라고. 그 당시에 주의값 관측한 값을 가지고 그 당시 특정한 지점의 날씨 현상을 복원해 주는 하는 것이 기상 감정사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기상 감정사 첫 번째 나왔던 문제 같은 거, 기상 감정사가 하는 일이 내가 첫 번째 나간 거니까 알아. 뭐냐면은 두 사람이 산에 이렇게 같이 갔어, 놀러. 그래서 한 사람이 실족해서 죽었어. 그래서 그냥 죽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체묘 관계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경찰이 의심해서 이 사람을 조사하겠다. 근데 그래서 그때 기상감정을 요 근처에 기상감정을 여기 기상관측소 없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 구름이 생기고 이런 걸 기상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여기가 지도 큰 안개가 껴가지고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사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기상감정을 내주면 이 사람은 살인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인 문제까지도 기상감정이 된다는 뜻이.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그래서 이 기상감정을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기상청에서 주관해서 했을 때 내가
기상 통계 강의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 당시 여기 한번 보세요. 저기 490명이 막 시험을 봐가지고 막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시험 보고 그랬는데 저기 아니구나 318명이 시험을 봤구나. 근데 겨우 2명 붙여준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시험 안 보고 특히 또 어려운 데다가 아직까지는 이게 뭐 취직이 되거나 그게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나는 틀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년 퇴직하고 그러면 이때가 저기 굉장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공부해라 그랬는데 지금 아닌데 내가 지금 우리 회사밖에 지금 이 감정해 주는 데가 없어. 첫 번째 감정해 준 것이 그 동대구역에서 그 동대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근처에 어느 집에 그 저기 요 물매미 이런 거 저기 처마에 달린 그 양철판 얘가 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고압선을 지나면 여기 걸려가지고 여기 정전이 된 거야. 그러면은 지금 한전팀에서는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전이 많이 나고 그러면은 저거를 안 줘. 그러니까 점수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근데 이게 기상현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천재지변이면 빼주는 거지. 근데 여기가 난 것이 기상청은 여기가 있고 여기 무진장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사건이 났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해당이 안 돼. 이가 기상 경보 수준 뭐 이렇게 되면은 빼주게 돼 있거든.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감점을 받게 돼가지고 됐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그 기상 감정 해준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알았대. 그래서 지들끼리 돈을 걸어가지고 서울까지 찾았어. 그래서 처음 왔고 또 지들끼리 돈을 걸었다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100만 원 받고서는 우리가 해줘서 여기가 바람이 엄청 불 수밖에 없는 거 됐다는 걸 증명해줘가지고 그 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1년에 한두 건씩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산 앞에 양식장이 파도에서 휩쓸린 것도 기상청 자료는 없지만 거기 그렇게 된 거 증명해 준 거 있고 하다가 이 팀 중에서 그동안에 진급을 해가지고 부장이 되신 분이 있어. 근데 이번에 고성에서 산불 났지. 그거 들고 이제는 좀 돈 제대로 받았지. 그거 해달라고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몰리게 됐다고 고성에서 산불 난 거 이번에 주유소 앞에서 산불 나가지고 전부 탄 거. 매년이 아니라 그 양간지풍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낙산사 타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상환경이라는 거 내가 증명해줘가지고 그래서 의외로 빨릴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벌써 몇 가지씩 들어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돼서 지금 기상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 좀 시간이 좀 걸려도 좋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다. 30에서 60에서 하는 거는 뭐든지 해서 하고 좀 1, 2년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 하지만은 60에서 80, 90 여러분 같으면 혹시 100살이 될지도 몰라. 이거는 이때는 아무것도 없이 했다가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야지 이런 거. 기상 감정 기사를 한다든지 기상을 하든지. 그러면 지금 그때쯤 가면은 지금 기상 회사들이 지금 영세에서 공무원부터도 월급을 못 주고 있어.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200군데나 돼. 아니 여러분이 공무원 끝나서 연금 나오는데 공무원도 지금 발전 안 하고 있다고 쳐도 거기 가서 일해도 막말로 차비만 조금 더 줘도 할 만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상 잘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그런 방법들이 물론 국민학교, 뭐 중고등학교 이거는 뭐 선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배워야 되고 할 수 없잖아. 뭐 약간 대학에 가고 그러면은 뭐 지가 수강시켜 딴 데 가서 하면 뭐 되기도 하고 뭐 이래. 그렇지만 우리 이 학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교수법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가지고는 비전이 안 된다면 쉽게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그리고 하는 교수 방법을 지금 아직은 시작 안 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나한테서 이 정식으로 정도를 배우는 그런 기상을 공부하는 거는 기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의외로 그것은 뭐라 그러나, 특히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면은 그때 가서, 물론 유도를 배우는데, 처음부터 잘 배워도 좋겠지만 역시 쌈 잘하는 사람이 유도 잘할 거 아니야. 그렇죠? 중간에 들어가서 배운다고 치면 처음부터 했으면 정도로 해서 유치원 때부터 밟았으면 좋겠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아니고 하면은 쌈이라도 배워서 조금 잘해서 몸 부닥치는 거가 익숙해지면은 정도를 배워도 쉬울 게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이게 지금 나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 아까 이 학원에서만 해도 2012년도가 되고 그 전에 한 10년 이상을 지방대학하고 부경대, 제주대 이런 데서 강의를 해왔었고 특히 딴 건 몰라도 이 기상기사시험 같은 거는 1980년 초반서부터 내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건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선 쉬워요. 필기 같은 경우는 그 운전면허 시험하고 같아. 나 같은 게 또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붙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실력이 아니지. 그렇게 한 사람은 실기에서 절대 못 붙어. 거기서 단열선도라든지 단열선도 하고 일기도 그리는 데서 당할 수가 없지. 이런 것들은 정식으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돈이 조금 든다고 이거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돈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단열선도 하고 일기도 그리는 거는 돈을 좀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도 다른 데 기사시험, 전기기사니 이런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쉬운 거야. 합격률이 50% 가까운 거 기상기사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된 다음에는 이제 그걸 문제는 아니지만 여간 이제 그래서 기상청에 가면은 이제 계속 쉬지 말고 영어 공부하고 7급 준비하시고 기상기사 준비하시고 이러면서 저녁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게 바른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고 이게 아니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얼마든지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꾸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최소한 나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난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 안 하니까 나는 끝까지 갈 생각이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 문제는 여러분은 내가 끝나느라 이 소리 할 거예요. 강가까지만 유도하는 거지 물을 마시고 안 마시는 건 여러분이지. 물 먹을 수 있기까지 강가까지는 내가 다 데리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을 마시거나 안 마시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한번 속물심 잡고 한번 해보세요. 나도 나름대로 벌써 이게 꽤 오래된 거니까는 공부하는 방법을 전해줄게요. 공부는 이렇게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성적 확 올리는 거 이건 중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거는 되는지 몰라도 한 번의 시험을 갖고 급한 데서 그거 아니에요. 공부는 그냥 황소걸음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일주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공부하고 이런 그게 아니라 하루 30분도 좋고 하루 1시간도 좋고 쉬지 말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요일 날만은 쉬셔야죠.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 사람이 지쳐서 안 되니까 일요일 날은 반드시 쉬시고 다른 때는 하다못해 30분이라도 기상책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보셔야 된다는 소리야. 하루라도 쉬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번 쉬면은 두 번 쉬고
쉬게 되고 3번 쉬게 되고 금세 시간은 그냥 훅 지나가요. 여러분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시험 볼 때 뭐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시간 확 지나가는 거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볼 때는 시간 등본을 해야 되고 뭐부터 풀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해가면서 하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공부라는 것을 4주 동안 하거든요. 8주 2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달에 압축해서 핵심 공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단원별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상청 기출문제 다 풀어줘요. 그 다음에 모의 문제가 1년에 5번씩 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모아는 게 엄청 많아요. 1년에 5번씩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게 될 거예요. 11월 달부터 보게 돼요. 그래서 11월, 12월, 1, 2, 3 해가지고 5번이에요. 그거 다 풀어줘요. 그러고 나서는 이 마지막 판으로 가서 그 쪽집게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했네. 이거를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은 노트를 한 권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공부를 해도 이렇게 하는데 아는 것들은 됐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는 옆에서 적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고 그 다음에 또 적고 하다가 자꾸 정리해 가면서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험 보러 갈 때 A4 한 장 용지가 되겠고 그게 3장 4장 되면은 그런 거 지금 아니지,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노트를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면서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거는 무조건 여기 적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꾸 그게 줄여나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충전을 해주는 거 있거든요. 4주 동안 하는 4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갈 때 그 뒷주머니 한 장 딱 들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거예요. 자, 어때까지 이제 서원이 길었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다음 2시간은 공부합시다. 예, 조금 있다.